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어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주 앉아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암입니까? 치매입니까? 아니면 빈곤입니까? 제가 평생 글을 쓰고 세상을 관찰하며 깨달은 가장 잔인한 형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스스로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느끼는 것, 즉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잉여가 되었다고 믿어버리는 순간입니다. 65세. 누군가는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손에 쥐며 비로소 노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합니까? 우리 사회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일궈온 당신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은퇴라는 이름의 퇴장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남은 찌꺼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될까봐 입을 닫고 집안의 낡은 가구처럼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것이 있지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나 문화적 존재로 살다가 영적 존재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결코 앞선 삶의 부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선 60여 년의 세월은 이 진짜 인생을 쓰기 위한 연습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연습장을 다 썼다고 해서 펜을 꺾어버리려 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도 안 돌아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낡을지언정 지혜는 결코 낡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컴퓨터가 더 잘 처리할지 모르지만 고통의 의미를 알고 눈물의 가치를 아는 것은 오직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가슴뿐입니다. 청년들이 갖지 못한 그 통찰이 바로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50대, 60대에도 여전히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심리에 갇혀 있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계절의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훈장은 이제 박물관에 넣어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누구의 부모, 어느 회사의 직함, 그 껍데기들이 벗겨져 나가는 65세 이후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남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주에 잉여란 없습니다.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제 자리가 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십 년의 풍파를 견디며 살아남은 한 인간의 생애가 어떻게 잉여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남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급격히 시듭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이유는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풍기는 그 패배주의의 냄새 때문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절단하십시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나는 잉여가 아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사회가 준 직분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준 자유의 시간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았던 시간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의 본질과 마주하는 가장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남은 30년을 살아있는 시체로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저녁 노을보다 더 붉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잉여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장이 써내려가는 마지막 완성의 페이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치열한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보릿고개의 허기를 기억하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지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식은 곧 나의 미래였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너희는 배워야 한다는 그 눈물겨운 헌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즉 자식과 사회라는 타자에게 쏟아붓느라 정작 내면의 등불을 켜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인 효쇼는 아름다운 가치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자식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당연하게 여기는 괴리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낙엽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낙엽이 죽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이라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나무가 스스로 잎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지요. 잎은 떨어져 뿌리 근처에서 썩으며 다시 거름이 됩니다.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순환이며 다음 봄을 준비하는 위대한 양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후에 느끼는 소외감은 당신이 쓸모없어져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잎사귀를 떨구고 당신의 뿌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진 잎사귀를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잎이었는데 왜 나를 바닥에 내팽개치느냐며 바람을 원망하고 나무를 탓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업교와 기치에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나 같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니? 죽어야지 죽어야 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면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는 독성 에너지가 됩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피하는 이유는 당신의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그 무거운 잉여의 에너지가 젊은 세대의 생기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도 냄새가 있다면 그것은 채취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끌어당깁니다. 제가 경험한 지식인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쌓인 수만 권의 책이 나를 증명해 줄 것 같았지만 육신이 쇠하고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들이 내 영혼에 어떤 무늬를 남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통장의 잔고는 당신의 무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옷일 뿐입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환갑을 넘기면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겨 잔치를 벌였습니다. 육식갑자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왔으니 이제부터는 세속의 의미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라는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65세는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에 겁을 먹고 남은 30, 40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하며 도리어 과거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에 매달립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할까봐, 자식이 안 찾아오면 창피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에너지가 확장과 정복의 에너지였다면 65세 이후의 에너지는 수렴과 승화의 에너지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는가?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잉여라는 허상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우주가 이 땅에 보낸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65년의 세월 속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서사는 늙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대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의 인생을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 외로웠던 순간들까지도 참 잘 견뎠다, 기특하다며 보듬어 안으십시오. 내 영혼을 스스로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나 반드시 되찾아야 할 존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아픈 곳을 건드려 보려 합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누구에게도 선뜻 꺼내놓지 못한 그 시린 속내 말입니다. 65세를 넘어선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벽은 다름 아닌 가족 안에서의 실종입니다. 분명 내 집이고 내 피부치들과 함께 있는데 문득 나만 다른 행성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거실에서 자식들이 웃으며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할 때,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손주들의 뒷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그럴 때 밀려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비참함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가정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배신감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정말 그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연의 섭리입니까? 젊은이들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쁩니다. 반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선의 방향이 다르니 부딪히고 소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소중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듯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계하는 정신적 빈곤입니다. 경제적인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서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다정하게 말해주면 행복하고 조금만 퉁명스러우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나약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듦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립의 완성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사회로부터 독립했던 우리가 이제는 자식으로부터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마지막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통계지요. 돈이 없어서 병원비 걱정을 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현실은 분명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통장 잔고입니다. 수억 원을 가진 노인이라도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나를 무시하느냐고 화를 낸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 단칸방에 살더라도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줄기에서 우주의 신비를 읽어내고 혼자 먹는 소박한 밥상에서도 생명의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음을 낡음과 혼동합니다. 기계는 오래되면 낡아서 버려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오래될수록 익어가는 것입니다. 와인이 오크통 속에서 어둠과 고독을 견디며 향을 완성하듯 인간도 고독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인격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독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라는 신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식당에서 키오스크 조작법을 몰라 쩔쩔맬 때 뒤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한숨소리, 명절에 모여도 내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직 늙음이라는 신비로운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미숙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그들처럼 눈이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하지 않으니 또한 공자가 아니겠는가? 人不知而不愠 부이君子乎. 공자님의 이 말씀은 65세 이후에 우리를 위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들의 수준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의 품격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 주름은 당신이 세상을 이겨냈다는 훈장입니다. 그 검버섯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지의 핀 꽃입니다.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로 명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거친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자이자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통과해온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소외, 그리고 육체의 쇠락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가볍게 만들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주 가벼운 영혼으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누워야 얻습니다. 지금의 결핍을 슬퍼하기보다 그 결핍이 만들어낸 내면의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잉여가 아닌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이야기해 봅시다. 65세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잉여의 늪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빛나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세 가지 길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영혼의 결을 바꾸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의 환상과 낡은 집착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합니다. 자식에 대한 간섭, 과거의 지위,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쌓아둔 물건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가득 찬 그릇에는 새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자식에게는 쇠사슬이요 당신에게는 독약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대와 그들의 시대는 문법이 다릅니다. 또한 집안에 쌓인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옷, 오래된 가구, 빛바랜 훈장들을 비우는 과정은 곧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의식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주변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가벼워져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고 가벼워져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품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든 이에 입은 다칠수록 귀해지고 열릴수록 가벼워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돈 없다는 타령, 아프다는 신음, 그리고 옛날이 좋았다는 한탄입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똑같이 화를 내며 맞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럴 땐 그저 고요한 미소로 답하거나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나치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는 큰 산이다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비굴하게 대우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스스로 품위를 지킬 때 당신의 존재감은 묵직한 바위처럼 드러납니다. 고맙다, 아름답다, 괜찮다는 긍정의 언어로 당신의 노년을 채우십시오. 언어는 영혼의 옷입니다. 누더기 같은 원망의 말 대신 비단 같은 감사의 말을 입으십시오. 세 번째는 잃어버렸던 나의 아이를 되찾는 것입니다. 65세는 사회적 의무가 끝난 해방의 해입니다. 이제야말로 누구의 부모,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순수한 단독자로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붓글씨를 써도 좋고 뒷산의 이름 모를 꽃들을 관찰하며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노는 법을 모릅니다. 노는 것을 죄악시하며 평생을 일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조적인 유의에 몰입해야 합니다. 몰입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언가에 마음을 다해 집중할 때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를 잊습니다. 그것이 공부든 예술이든 혹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를 깨우십시오. 세상에 대해 왜? 라고 묻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진짜 노인이 되고 배움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65세 이후의 삶은 관리하는 삶이 아니라 표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돈을 아끼고 몸을 사리는데 급급하기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온기를 어떻게 세상과 나눌지 고민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평온한 삶 자체가 그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십시오.
저 어른처럼 늙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성공한 노년은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비움과 절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향기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잉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어른이며 삶의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낙조를 바라본 적이 있으신지요? 태양은 뜨거웠던 낮의 열기를 뒤로하고 가장 붉고 찬란한 빛을 쏟아내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 빛은 세상을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만물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위로의 빛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바로 그 저녁 노을과 같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관문은 생사선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부터 죽음을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본래 있었던 곳 고향으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65세 이후의 삶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짐을 가볍게 정리하고 아름다운 추억만을 추려내는 소중한 대기실인 셈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이 들음을 비참해합니까? 그것은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들, 나의 육체, 나의 재산, 나의 명예, 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버려야 살 수 있고 누에는 고치를 벗어야 나비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상실감은 사실 더 큰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껍질 벗기입니다. 육신이 쇠하는 것은 영혼이 더 밝게 빛나기 위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밖이 아닌 안을 보라는 뜻이며 귀가 먹먹해지는 것은 세상의 소음 대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전도순의 가치입니다. 홀로 서 있되 비참하지 않고 존엄한 상태 말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잊었어도 나는 우주 앞에 당당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재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어도 충분히 귀하다는 이 깨달음이 당신을 평안케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감사라는 기도로 채우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폐부의 공기, 따뜻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창가에 내려앉는 참새의 지저김, 이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하느라 보지 못했던 이 경이로움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잉여의 삶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정점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동시대의 길동무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 이제 막 평온한 항구에 정박하려는 배와 같습니다. 배에 묻은 녹과 찢어진 돛은 당신이 겪어낸 거친 파도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 숭고한 훈장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십시오. 훈계나 원망은 당신의 뒷모습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치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해사한 미소를 지으십시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 후대들도 비로소 늙음에 대한 공포를 버리고 삶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오늘 비록 몸이 고단할지라도 마음속에 평화라는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 나무의 그늘에서 당신의 영혼이 쉴 것이며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 향기는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당신의 마지막 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길을 먼저 가며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찬란하게 머무십시오.